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리게티 D웨이브의 13F 공시를 분석을 하면서 기간 보유량 변동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이온큐 13F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밀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관 투자자 전체를 봤을 때 2분기에 기관들이 보유한 수량은 8천만 주에서 7,400만 주로 한 7%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웨일스 위스덤이라는 제가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정의하는 헤지펀드들의 동향을 보면은 역시 1,500만 주에서 1,200만 주로 한 18% 정도 줄었죠. 근데 물론 이 헤지펀드는 이 플랫폼 내에서 본인들이 헤지펀드다. 헤지펀드는 좀 공격성 있게 투자하고 매매하는 곳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랑 다른 플랫폼에서 보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 분석 자료랑 이 자료랑 헤지펀드에 대한 분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되 일단 전체 기관 투자자를 봤을 때는 8천만 주 지난 1분기 그리고 이번 2분기에는 7,400만 주로 7% 정도 줄었고요. 뭐 이 밑에 보시면은 새로 포지션을 가지게 된 기관이 39개 그리고 포지션을 늘린 곳이 75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전부를 매도한 기간이 30개 그리고 포지션을 줄인 기간이 39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풋콜 레이시오를 봐야 되는데 풋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고 콜은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작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에 0.77이었는데 0.73이 됐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을 좀 더 보고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헤지펀드는 이제 분석하는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 전체를 봤을 때 헤지펀드는 기관 투자자 안에 들어갑니다. 기관 투자자의 아이온큐 비중은 7% 정도 줄었다. 자, 그래서 13F가 뭐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요구하는 양식인데 특정 관리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매 분기 말마다 우리는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 공개를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주식을 많이 늘렸느냐 또 팔았느냐 이게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늘린 주식이 그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참고할 필요성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 13F 전체적으로 보면은 뱅가드나 블랙락 같은 곳은 이제 수동적인 ETF 물량이 들어오니까 크게 막 좋다, 크게 나쁘다 볼 수는 없는데요. 둘 다 100만 주 이상 늘어나면서 현재 블랙락이 6.7%, 뱅가드가 9.6% 정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투자 기관들이 또 아이온큐의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뱅가드나 블랙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를 담는 ETF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지오드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아이온큐 지분을 한 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200만 주로 시작을 2022년도에서 422만 주까지 올렸고요. 1조 달러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또 여기는 피델리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또 피델리티가 아이온큐와 금융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콥 여기가 이제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곳인데 한 1.98% 정도 여기도 21년부터 쭉 비중을 200만 주에서 420만 주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4조 달러 넘는 굉장히 큰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비중에선 굉장히 작죠. 그리고 SG 아메리카 시큐리티스라는 곳도 아이온큐 지분을 한 1.26% 정도 가지고 있고 지분을 줄였다가 다시 늘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에 본사를 둔 2조 달러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글로벌 금융그룹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규모가 뭐 블랙락이나 뱅가드처럼 크지는 않지만 아이온큐에 관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의 한 0.1%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에크미 LLC라는 곳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로 여기도 아이온큐 수량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5만 주 정도, 비중은 전체 지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역시 아이온큐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늘리고 있어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면 22년 중반에 32만 주였다가 지금은 230만 주까지 늘렸다. 물론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한 20만 주 정도 줄었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주요 투자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좋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비밀 힌트의 주인공이 아마존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일반 보통주 280만 주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 9월 말에 조금 89만 주 정도 매도하고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은 0.91% 정도. 근데 아마존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온큐 공시를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회사 한 고객에게 우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워렌트를 발행했다. 이게 이제 830만 주 정도 되는데 이 고객은 이 워렌트를
보통 워렌트는 11.5불을 지불해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데 얘네는 특별하게 1달러 38센트만 주면 보통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준 거죠. 근데 이게 누구냐? 힌트를 찾아보면 이 워렌트가 아마존닷컴의 NV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LLC, 즉 아마존이 100% 소유하고 있는 투자 자회사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비밀로 해놨을까요? 참고로 이 아마존이 다른 곳에서 워렌트를 샀을 때는 그 회사 공시에 아마존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써 있는데 여기서는 비밀스럽게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의아하죠. 재밌는 거는 최근에 나온 분기 보고서도 보면은요, 지금 830만 주가 2023년, 2024년 그대로 지금 아마존 자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힌트가 뭐냐? 피터 챕맨 CEO가 어디 출신인지 다 아시죠? 아마존에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 3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안에 미국 전역에 어디든 뭔가 주문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마존 프라임의 엔지니어링 디렉터였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거의 5년 동안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아이온큐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존의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온큐의 CEO가. 근데 아이온큐 시애틀 공장이 여기 보셀이라는 시애틀 근교에 있는 도시에 있는데 아마존 본사에서 30분이 안 걸립니다. 25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취합을 해봤을 때 지금 아마존이 보통주 한 200만 주, 워렌트 830만 주 합치면 1022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이 거의 5%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아이온큐를 인수합병하는 걸 염두하고 이렇게 숨겨놨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은 아마존이 아이온큐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발전에 도움을 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아마존이 아이온큐의 큰 비중을 숨긴 채 계속 가져가고 있다 라는 팩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 주식을 처음에 2023년 3월쯤에 610만 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줄여서 현재는 180만 주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펜션 펀드, 캐나다 쪽의 국민연금 같은 건데 여기는 이제 전량 매도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온큐 현재 주주 구성을 보면은 100% 중에 한 10% 정도가 내부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이 사람들은 차후에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대량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큰데 일단 지금은 10% 정도, 그리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게 35%. 그러면 이걸 빼면은 개인 주주들이겠죠. 개인 주주들 중에 41%가 한국인 주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럼 그걸 빼면은 13에서 14% 정도가 이제 외국인들 주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게티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기관 비중이 지난 분기 대비 5,600만 주에서 6,700만 주로 20% 정도 늘었는데, 재밌는 거는 기관이 보유한 지분 비율이 49에서 39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유상증자를 너무 크게 해서 그 지분이 희석됐고 그 지분을 개인들이 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푸콜 비율도 2.7에서 1.5로 조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 1보다 크면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게티의 기관 지분을 보면은 디어 매니지먼트 컴퍼니라는 곳이 이 리게티 지분의 12%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관계가 있나 봤더니 따로 그런 건 아니고 헤지펀드인데 이제 다소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로켓랩 같은 것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블랙락이나 뱅가드가 또 굉장히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 있죠. ETF에 넣기 위해서. 그 외에도 기관들, 아메리칸 에셋 인베스트먼트 등등, 아까 봤던 GOD 캐피탈이 리게티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체드 리게티, 이제 리게티의 창립자이자 지금은 퇴사해서 이 양자 펀드 쪽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지분이 아직도 614만 주가 있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너십, 지분은 한 3.6% 정도. 그래서 체드 리게티의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은 퇴사 이후에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70만 주까지 갔다가 지금은 610만 주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계속 이 자사주 매도가 나올 리스크가 있고요. 현재 리게티 지분 어떻게 나뉘어지냐 봤더니 인사이더, 내부자가 3%, 기관이 한 35% 정도 가지고 있고 개인 주주들이 그러면 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량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D-Wave가 좀 흥미로운데요. 지난 분기에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57개에서 76개로 늘어났고, 기관이 들고 있는 수량도 6,700만에서 8,100만 주로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의 보유 비율도 한 40%대에서 60%대로 한 20%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D-Wave에 관심을 갖고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푸콜 비율을 보면 1.2에서 2.8까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사긴 했는데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은 조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D웨이브의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면은 퍼블릭 섹터 펜션 인베스트먼트 보드라는 곳이 전체 지분의 47%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캐나다 공무원, 군, 왕립, 기마, 경찰, 사법부의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근데 D웨이브가 캐나다 기업이기 때문에 여길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블랙락이나 뱅가드 역시 있고, 아까 봤던 아이온큐에 투자 중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나 GOD 캐피탈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헤지펀드들, 기관들이 비슷한 양자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D웨이브는 특이하게 캐나다 쪽 이 연금기금이 지분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D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 펜션 펀드가 22년 9월부터 똑같은 수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거죠, 캐나다에서. 자, 그리고 D웨이브 주주 구성을 보면은 인사이더, 내부자가 2%가 안 되고요. 기관이 52%, 그럼 나머지 한 47% 정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개인 비중이 굉장히 크다. 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이온큐 기관 보유량 자체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600만 주 정도. 그리고 기간 비율도 5% 정도 감소를 했는데 풋콜 비율이 0.77에서 0.73으로 소폭 개선이 됐기 때문에 1보다 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거고요. 1보다 작을 경우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근데 이제 상장 당시의 주식수가 1.9억 주였는데 현재는 2.1억 주로 한 10.5% 정도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커 보이지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게티는 8,500만 주에서 1.9억 주가 돼서 45%가 희석이 됐고요. D웨이브는 1억 900만 주에서 2억 100만 주가 돼서 54%가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상증자를 많이 때려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 주식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고요. 아이온큐도 지속적으로 주식 발행을 하면서 이제 뛰어난 인재들을 유치하고 또 투자 R&D 쪽에 투자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 조금씩 주식을 더 발행하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뭐 사실 이거는 스타트업이나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인데 그 정도가 심한 기업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거나 아마존이 아이온큐 주식 보통주를 192만 주, 워렌트를 830만 주 가지고 있는데 워렌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좀 숨겨놨다. 그래서 1022만 주가 있어서 4.8% 정도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아마존이 좀 아이온큐에 관심을 더 갖고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게티 같은 경우는 기간 보유량은 20% 증가했지만 실제 보유 비율은 10% 감소했다. 유상증자를 많이 했는데 개인이 더 많이 샀다는 거죠. 그리고 풋콜 비율은 2.69에서 1.5로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1을 넘기 때문에 떨어질 걸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고, D웨이브 같은 경우는 기간 보유량 20% 증가, 보유 비율도 20% 넘게 증가. 그래서 기관들이 좋게 보고 많이 샀다는 거죠. 근데 풋콜 비율은 1.2 정도에서 2.8로 굉장히 악화가 된 상태.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자, 그래서 총정리를 해보면 아쉽게도 아이온큐 기간 보유량이 줄었지만 경쟁사에 비교해보면 주가 상승 기대 심리는 좀 더 있지 않나.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그 신규 부킹스가 0.3 밀리언인가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수량을 줄였던 것 같고요. 상업적 우위를 보이면 이제 기관들이 또 사들이는 형국이 나오겠죠. 그리고 현재 아이온큐 한국인 주식 비중이 41%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줄까 생각을 했는데 줄어들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올라야 한국인 비중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이슈가 돼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중소형주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 동향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장점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사서 원하는 만큼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관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지만 개인은 계속 들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인 시간을 잘 살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아이온큐 비중을 크게 계속 지금 3년째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리게티 D웨이브 13F 분석을 해봤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전체 기간 보유량은 좀 줄었지만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 1년에 가려진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